어떤 사람이 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점심을 혼자 먹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웃음도 있고 말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아무도 그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는 평범하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가 혼자 앉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오늘 나눈 대화 하나, 누군가의 눈빛 하나, 말하지 않은 감정 하나, 그것들이 실처럼 연결되고 구조가 되고 패턴이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 알고 있어도, 다 보여도 그냥 조용히 본다. 이것은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설계에 관한 이야기다. 1장. 위장된 존재. 그는 숨기로 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말한다. 눈에 띄는 사람과 눈에 띄지 않는 사람. 그런데 세 번째 종류가 있다. 스스로 눈에 띄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그들이 처음부터 조용했던 건 아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들은 말을 했다.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이해한 것들을. 그런데 돌아오는 건 늘 비슷했다.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좀 편하게 생각해. 너무 복잡하게 사는 것 아니야? 그 순간들이 쌓였다. 1번, 2번, 10번, 100번.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결심했다. 말하지 않기로. 이건 포기가 아니었다. 이건 전략이었다. 세상이 원하는 속도와 깊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와 깊이가 그것과 다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면을 만들었다. 무겁지 않은 가면, 자연스러운 가면, 웃을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평범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면. 그리고 그 가면을 쓴 채로 세상을 걸었다. 나는 그들처럼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아니다. 이 문장을 의식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다. 그냥 몸이 알았다. 직관이 알았다. 그들이 평범해 보이는 이유는 평범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위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도 자신의 생각을 다 꺼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아닌가? 2장. 비정상적인 사고의 구조.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우주가 있다. 자, 이제 가면 안쪽을 들여다볼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보를 이렇게 처리한다. 본다, 판단한다, 행동한다. 그런데 그들은 다르다. 본다, 연결한다, 패턴을 찾는다, 의미를 만든다. 그 의미가 미래를 가리킨다. 그제서야 행동을 결정한다. 이 모든 과정이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 안에 일어난다. 회의에서 발표를 듣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그 발표의 허점을 3개 발견했고, 그것이 2달 뒤 어떤 문제를 만들지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며, 동시에 발표자의 표정에서 읽히는 불안이 무엇에서 비롯된 건지를 분석하고 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단순히 눈치가 빠른 게 아니다. 단순히 총명한 게 아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사고다. 마치 세상이 하나의 언어로 쓰인 책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단어만 읽을 때 그들은 그 책의 문법과 구조 전체를 읽어내는 것처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한다. 누군가가 웃으며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침묵을 듣는다. 누군가가 강하게 주장할 때 그들은 그 주장을 듣는 게 아니라 그 강함 뒤에 있는 두려움을 읽는다. 진실은 말해진 것 안에 없다. 말해지지 않은 것 안에 있다. 이것이 그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방식은 때로 그들을 미래로 데려다 놓는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보인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관계가 흔들리는 게 느껴진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이미 피부에 닿는다.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면 너 점쟁이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아직 그런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래서 그들은 다시 침묵한다. 보이는 것들을 혼자만 본 채로. 3장. 왜 그들은 말하지 않는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의 무게. 이해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그들은 너무 일찍 알아버렸다. 처음에는 노력했다. 설명하려 했다. 자신이 보는 것들을, 느끼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최대한 쉽게, 최대한 명확하게 풀어내려 했다. 그런데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눈빛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꼈다. 지루하다는 눈빛, 이해 못하겠다는 눈빛, 왜 이렇게까지 생각해? 라는 눈빛. 그 눈빛들이 칼처럼 박혔다. 천천히, 조용히, 깊이. 그들은 상처받는 척하지 않는다.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냥 기억한다. 그리고 다음번엔 조금 덜 꺼낸다. 그 다음번엔 또 조금 덜 꺼낸다. 그렇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어느 순간부터는 꺼내고 싶은 것들이 쌓여 있어도 문 앞에서 멈추게 된다. 이걸 말하면 또 그 눈빛을 보겠지.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침묵이 그들의 언어가 됐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그들이 말이 없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침묵하는 동안 그들의 내면은 폭풍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면에서는 세계 하나가 생성되고 있다.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침묵은 넘쳐서 흘러넘칠 수 없는 것들이 쌓인 공간이다. 당신은 가장 깊은 생각을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꺼낸 게 언제였나? 혹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건 아닌가? 4장. 축복인가? 저주인가? 이 능력의 이름은 무엇인가? 모든 신화에는 선택받은 자가 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언제나 짐을 진다. 선물이 클수록 짐도 무겁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다. 그들이 가진 사고력은 분명 선물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아무도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연결한다.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낀다. 이건 능력이다. 진짜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에는 대가가 있다. 모든 감정을 너무 깊이 느낀다.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스며든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먼저 무너진다. 세상의 불일치와 모순이 견딜 수 없이 크게 보인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들에서 그들은 혼자 걸린다. 카페에서 낯선 사람의 외로운 눈빛을 발견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다. 뉴스 한 줄에 그 뒤에 있을 수백 명의 삶이 그려져 밤에 잠을 못 잔다. 친한 친구가 나 괜찮아라고 했는데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서 더 힘들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니다. 이건 세상과 연결된 채로 태어난 것이다. 스위치가 없는 안테나, 끌 수 없는 수신 장치. 원할 때 끄고 원할 때 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항상 켜져 있다. 잠든 동안에도, 쉬는 동안에도, 웃는 동안에도. 그래서 그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선물인가? 아니면 내가 짊어져야 할 벌인가?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보통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다. 고통의 깊이는 감각의 깊이와 같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만이 더 많이 아프다. 5장. 깨어나는 순간 드디어 자신을 선택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온다. 모든 신화에서 그렇듯 오래 숨어있던 자가 드디어 일어서는 순간이. 그 순간은 극적이지 않다. 천둥이 치거나 하늘이 갈라지거나 군중이 환호하는 장면이 아니다. 그냥
어느 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무 말 없이 문득 깨닫는다. 나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았다. 나는 내 사고방식이 틀린 줄 알았다. 나는 나를 숨겨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본 것들은 실제였다. 내가 느낀 것들은 진짜였다. 내가 연결한 것들은 결국 맞았다. 이 깨달음은 조용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 중 하나다. 자신을 오해했던 모든 시간,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던 모든 순간, 이해받으려고 설명하다가 포기했던 모든 대화, 그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눈물이 나올 수도 있다. 안도감이 밀려올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오래된 피로가 한꺼풀 벗겨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진다. 더 이상 자신의 깊이를 사과하지 않는다. 더 이상 너무 깊이 생각한다는 말에 움츠러들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신의 사고 속도와 방향을 세상에 맞춰 줄이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내 힘이다. 이 문장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그들이 진짜 힘을 갖게 되는 때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존재. 더 이상 위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 에너지가 온전히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제서야 세상은 그를 발견한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하지만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그 존재를. 가장 긴 여정은 밖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여정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은 왜 평범해 보였을까? 그것은 당신이 평범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당신의 속도를 세상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이해받기 위해 설명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지킨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범한 척 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척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세상의 패턴을 읽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의 답을 찾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연결선들을 손으로 짚어가고 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다. 당신은 단지 아직 자신을 세상에 꺼내지 않은 것뿐이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는 날, 더 이상 위장이 필요 없다고 결심하는 날,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조용하던 그 사람이, 구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